요표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일 처음에 호스피스에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시니어 리빙에 대한 전체적인 요표의 시니어 리빙에 미국에서의 시니어 리빙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이 다 나와 있고 요표는 이제 여기서 일로 올라갈수록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코스트 여기에서 이쪽으로 올수록 그 케어 수준이 높은 거예요. 케어 수준도 낮고 비용이 제일 덜 드는 거는 그 어덜트 데이케어 요거 그다음에 여기 라구나 우즈는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 형태도 띄지만은 인디펜던트 리빙 쪽으로 이렇게 속하는 거죠. 여기 시니어 리빙. 그리고 어시스트 리빙은 한 요쯤 속해 있어요. 요쯤 어시스트. 그리고 어시스트 리빙이 한 요 정도 스펙트럼이 돼요. 이렇게 형태가. 이건 일반적인 어시스트 리빙이고. 그리고 케어 수준이 제일 높은 것이 호스피스예요. 호스피스. 호스피스. 오늘은 그 예고해드린 대로 어시스티드 리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니어 리빙에는 여러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요즘 특히 그 시니어 리빙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양로 호텔이라든지 양로 병원이라든지 저희가 필요해서 손님을 보내려고 그래도 방이 없어요. 방이 없고 정말 방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시니어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여러분 기존에 계신 분들이 돌아가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빨리 나가셔야 되는데 돌아가시지 않으니까 계속 이런 시설들이 있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체험하고 있고요. 근데 또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니까 또 잘못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어시스트 리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시스트 리빙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한번 메모하시고 뭐 별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알아두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시스트 리빙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주거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라구나 우즈는 그냥 인디펜던트한 시니어 타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시스트 리빙은 이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하려 그러면은 어떠한 조건이 다 필요해요. 그것을 이제 뭐 각 시별로도 다 다르고 카운티별로도 달라요. 왜 내가 카운티 시라고 얘기하냐면은 시에서 레귤레이트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카운티에서 레귤레이트 하는 데가 있어요. 어떤 도시는 카운티에 속한 데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독립적인 시가 있고, 거의 그래도 코드가 다르지만은, 일반적인 것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적인 수준은 어떤 거냐면은 주로, 요런 모습을 띠고 있어요. 아파트 정도의 시설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어시스트 리빙 하면은 아파트 정도의 형태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방 하나하나에 한 명 혹은 두 명이 배치돼서 독립성을 유지를 하면서도 이제 도움을 받는 그런 형태가 어시스트 리빙의 주거 형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개인 관리를 그 일상생활에 필요한 개인 관리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것이 이제 주로 목욕이라든지 옷 입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식사, 그다음에 약 복용, 뭐 이런 일상생활 6가지 정도에 필요한 그런 도움을 하는 거지 직접 의료 도움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시스트 리빙은 그러한 그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도움을 주고 이것도 아니야. 이게 어시스트 리빙의 홈페이지에 있는 광고하는 걸 갖다가 제가 그림으로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는 그런 개인 관리를 해준다. 그 다음에 식사도 어시스트 리빙을 하려고 그러면은 영양사라든지 전문 요리인이 배치가 돼서 영양 3끼, 3끼를 갖다가 제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트 리빙에 가면은 식사를 영양사 전문가가 준비를 해서 제공을 해준다. 그게 이제 어시스트 리빙에 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어시스트 리빙의 특징이 여러 가지 그 커뮤니티 안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을 합니다. 좀 큰 데는 뭐 수업도 하고 예술 관련된 워크숍도 하고 영화 관람도 하고 뭐 이러한 어떤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그다음에 또 영적인 건강한 것을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활동을 어시스트 리빙에서 해줍니다. 이것들이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 특히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시스트 리빙에서 요즘 트렌드가 직접 요양원 수준의 그 올게닉 같은 식품들을 재배해서 건강식을 서비스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특별히 서비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 문제인데 어시스트 리빙은 최소한의 인앤아웃 할 때 좀 제한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사무실을 거쳐서 등록을 하고 들어가고 나갈 때도 나가는 절차를 밟아서 나가는,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인앤아웃은 할 수가 없는 그런 보안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어시스트 리빙에는 기본적으로 설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플로어라든지 그 다음에 목욕, 식당, 시설에 전부 다 보안뿐만 아니라 휠체어가 억세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다 채우게 돼 있고요. 요즘은 그 한때 이제 그 모니터링을 하는데 기술이 좀 많이 발달이 돼서 이런 뭐 칩을 넣고 이렇게 동선을 파악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요즘은 CCTV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움직임을 또 다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발전을 했다가, 그것도 이제 인권에 대한 문제가 또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야기가 돼 가지고 요즘은 CCTV 같은 것을 달아 놓는데 레이더를 달아놔요. 레이더. 그래서 사람의 모습은 포착이 안 되지만 사람이라는 게 다 포착이 돼 가지고 동선뿐만이 아니라 뭐 넘어지신다든지 아니면 떨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침대에서 너무 오래 있는다든지, 그 다음에 옛날에는 CCTV 보안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감지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에서도 들어가서 너무 오래 계신다든지 넘어진다든지 샤워하다가 어떻게 돼, 그런 것들을 최신 기술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그 한국에서 KT라든지 이런 데서 상용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많이 발전이 급속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CCTV로 인지를 해가지고 다 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이 아무리 거기 시니어라고 하더라도 마음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이
본인의 아픈 모습이 담기는 것을 원치 않아서 서비스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사람을 포착하는 게 아니라 레이더로서 움직임만 포착하는. 그래서 보안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특이할 문제고, 그래서 보안이 가량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궁금한 것이 이제 비용 문제인데, 비용이 이제 그 어시스트 리빙은 물론 숙박의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그 일상생활에 도움이 있잖아요. 돌봄의 정도, 그런 것들이 옵션적으로, 그 다음에 뭐 추가적인 편의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가장 베이식이 뭐 제가 볼 때는 5,000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뉴포트 비치에 조금 굉장히 비싼 곳에는 한 달에 2만 불까지 그렇게 하는데 비쌀수록 방이 없어요. 쌀수록 방이 없고 전반적으로 다 방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버짓을 하는데 메디케어 커버하는 게 아니라 메디칼 저소득층에서는 이제 메디칼에서 커버를 하고 그 다음에 롱텀에서 많이 커버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아웃 오브 포켓이라든지 아니면 인슈어런스에서도 그 프로그램이 커버를 해준다. 그렇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시스트 리빙에 대해서 7가지가 이제 기본인데 그러면은 그 어시스트 리빙에는 사실 종류가 많습니다. 종류가 많은데 그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뭐 여러 가지 뭐 많은데 저는 이제 크게 4가지 정도로 알아봤어요. 그래서 4가지 정도로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시스트 리빙. 그래서 보통 어시스트 리빙은 베드 수, 룸 수나 혹은 베드 수에 따라요. 왜냐면은 이런 종류의 베드 같으면은 뭐 50 이상에서 한 100베드 정도 되는데 요런 그 미국에서는 맥시멈 2층 아니면은 아파트 같이 돼 가지고 4층, 5층, 고층짜리 어시스트 리빙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시스트 리빙은 거의 다 1층 혹은 2층 요 정도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요런 건물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도심에 들어갈수록 고층의 어시스트 리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통적인 우리 어시스트 리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어시스트 리빙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인디펜던트 생활을 하시다가, 어시스트 리빙으로 가실 분이 계세요. 근데 가장 행복한 것은 인디펜던트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자기 살던 데에서 돌아가시는 게 가장 좋죠. 그러나 그런 분이 생활이 안 될 경우에는 어시스트 리빙을 찾게 되는데요. 그러면 아까 7가지 있잖아요. 7가지를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주거 형태고 식사는 어떻게 나오고 투어할 때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7가지를 보고 내가 궁금했던 것을 갖다가 해서 어시스트 리빙을 평소에 쇼핑을 해놓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봐요. 왜냐하면 갑자기 어시스트 리빙에 필요해서 가시는 분들은 오늘도 어떤 멀쩡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제 스트로크를 해서 이제 또 가족들하고 같이 살 수 없는 곳에서 가가지고 어시스트 리빙을 누가 소개를 해서 갔는데 첫째는 방이 없고 시설이 너무 안 좋고 두 번째는 또 방도 안 보여주더라고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급자 마케팅이 마켓이 돼가지고 그래서 막 그냥 회사로 막 전화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무슨 소리냐, 거기
빈 방이 많던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 예약이 다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미리 해서 예약을 해놓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안 그러면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져요 나중에. 그래서 어시스트 리빙은 이렇게 생긴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어시스트 리빙 중에 메모리 케어 센터가 있어요. 메모리. 그러니까 어시스트 리빙 안에 메모리 케어 섹션이 따로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메모리 케어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 있어요. 그때는抗간이라든지 심한 데는 방 바깥에도 이동이 자유롭지가 못해요. 특히 치매, 알츠하이머 이런 환자의 경우에. 그래서 어시스티드 리빙보다 더 관리 감독 수준이 높은 거가 이제 메모리 케어고, 어시스트 리빙 안에 메모리 케어 시설이 있는 곳도 있고, 거기에는 그 또 다른 이중문이 있어가지고 보다 더 인앤 아웃이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질적인 메모리 케어를 제가 사진에서 찾아서 이제 올려놓은 건데 좀 더 좀 답답해 보이죠? 아까보다. 그래서 메모리 케어 병동이 어시스트 리빙 형태로 따로 존재하고 가격도 메모리 케어가 훨씬 더 비쌉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어시스트 리빙 아까 말씀드린 그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전부 다 커머셜 C존, 그러니까 커머셜 존에만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보드앤케어 홈은 6사람, 6 and under라 그래요. 6 and under. 그래서 침대가, 그러니까 방이 6개가 아니라 6명을 수용하는, 그러니까 방이 적어도 3개는 돼야 되는 거죠. 3개. 3개, 그죠? 그거를 보드앤케어 홈이라 그러는데 이제 하숙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우리가 보딩이라 그러면 하숙하는 거 우리 한국말로죠. 그러니까 보드 하숙을 하는데 이제 보드 앤 케어, 보드 앤 케어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요거는 레지던트 에리아에서 하실 수가 있어요. 레지던트 에리아가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도 그 거주자들에게 그다음에 식사하고 뭐 개인적인 돌봄하고 약 챙겨주는 거라든지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을 갖다가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보면은 여기 계단이 있죠. 계단이 있으면 안 돼요. 아마 여기 뒤에 이것도 제가 보딩 앤 케어 홈 사진을 찾아서 올린 겁니다. 근데 아마 뒤에 아마 억세스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실체 억세스가. 근데 보딩 케어는 일반 주택에서 요즘 정도 강화돼 가지고 제가 그 최근에 그 좀 알아보니까 스프링클러하고 그다음에 그 집 전체를 휠체어로 다닐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화장실까지 휠체어로 다닐 수 있는 그렇게 구조가 변경이 되면은 보드앤케어 할 때 별로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보드앤케어나 어시스트 리빙도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라이선스가 필요한데 그것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몇 시간 동안 뭐 어떤 몇 시간 동안 그것을 갖다가 공부를 하시면은 라이선스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받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요건은 여기서 돌봐주는 사람을 그러니까 매니저로 지정을 해서 24시간 사람이 있어야 돼요. 24시간 비우지 않고 24시간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의료진은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진은 없어도 되지만은 24시간 일 있을 때 의료진하고 연결될 수 있는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루트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키 엘리먼트입니다. 이거 보드 앤 케어의
관련돼서 키 엘리멘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덴 케어를 하려 그러면은 적어도 그 룸이 한 4개는 있어야 되겠죠. 매니저가 거주할 수 있는 4베드는 있어야 되겠죠. 매니저가 거주할 수 있는 거랑 그다음에 2분씩 맥시멈 2베드씩 한 룸에. 그래서 그 정도를 4베드 정도의 집이면은 보덴 케어를 할 수가 있고. 이것도 가격은 어시스트 리빙하고 같습니다. 시설이 좋은 비버리 힐스 같은 데도 보덴 케어 많아요. 그거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 분들 어떤 분들이냐면은 어시스트 리빙이 필요한데 그 비버리 힐즈에서 사시는 분들이 그 떠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어시스트 리빙 보덴 케어로 가시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얼른 찾아봐도 비버리 힐즈에 수십 개 있는데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원하시는 분도 있고, 이것도 미니멈 5,000불에서 뭐 그 이상 서비스에 따라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덴 케어는 이런 종류의 형태와 비용,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렌지 카운티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어시스트 리빙 필요하면은 큰 건물만 찾지 마시고 보덴 케어도 찾아보시면은 좋은 서비스를 오랫동안 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는 웨이팅을 리스트를 만들어 놔야 돼요. 왜? 돌아가셔야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다음에.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데 찾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CCRC라고 이제 뭐 광범위하게 CCRC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어시스티드 리빙 형태인데 스킬드 널싱홈, 그러니까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의료진이 상주. 요거는 어시스티드 리빙에서 의료까지 플러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인이 상주한, 그러니까 컨티뉴잉 케어 혹은 컨티뉴어스 케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바로 케어해 줄 수 있는 의료진이 상주한 리타이먼트 커뮤니티. 그러니까 그 CCRS라고 치면은 다 나와요. 그 구글 같은데. 그래서 CCRS는 그냥 일상적인 도움뿐만이 아니라 의료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곳이 CCRS고, 당연히 비용도 이제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오늘 그 어시스티드 리빙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어시스티드 리빙은 한국어로서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양로 호텔이라고 얘기하는 곳은 거기다가 이제 어시스티드 리빙에 해당되는 거고요. 양로병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의 다 그 스니프라 그래가지고 스킬드 널싱홈, 양로 널싱홈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용어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다, 그렇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시스트 리빙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그 다음에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예. 보덴 케어예요. 네. 그 24아워 직원이 상주하면은 그분이 무슨 특별한 그 널스 에이드 프로그램을 어텐드 했다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나요?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본적으로 과목들이 있어요. 서티피케이션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목들만 이수를 하시면은 그것을 그 매니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매니저가 되더라도 물론 거기서 잠을 잘 수도 있고 안 잘 수도 있고, 또
교대를 해서 뭐 또 다른 사람들이 올터너티브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건 좀 플렉서블해요. 그 뭐 직원을 둬서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여러 군데 하는 데는 거의 다 이런 형태는 자기 집을 갖고 있으면서 여유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면서 하는데 그 라이선스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 특별히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집에서 하숙을 하는데 정부에서 컨트롤을 좀 하는 그런 라이선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또 다이에티션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내가 일부러 아니 어시스트 리빙 중에서 6 언더 뭐 12 and above 뭐 그다음에 24 and above 뭐 이런 또 그 잘게 짜라 놓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단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영양사라든지 그것이 필요하게 돼 있는데 보드 앤 케어에서는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아까 4가지를 했는데 더 잘게 나누면은 뭐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 수에 따라 어시스트 리빙에서도 사람 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그 레귤레이션이. 그래서 몇 명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영양사를 갖다가 고용하게 되어 있고, 근데 의료진이 상주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그 어시스트 리빙의 매니지먼트의 서비스에 달라 하는 거고, 그게 의료진이 상주한다고 하면은 여기 CCRC라는 주거 형태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료진이 상주한다는 거는 또 의료 행위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수준의 컴플라이언스가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시스트 리빙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시간이 좀 빨리 끝났기 때문에, 자, 아까 그 설명을 듣고 요 표를 보시면은 좀 더 잘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어시스트 리빙이 여기에 지금 포지셔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좀 오른쪽으로 보면은 메모리 케어가 있죠. 디멘시아나 알츠하이머 보면은 뭐가 다르냐면은 케어 수준이 좀 높고, 그죠? 비용 수준이 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CCRC는 여기서 메디칼이 서비스가 의료 서비스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좀 더 높고, 그다음에 케어 수준도 좀 높다 이렇게 돼 있고, 아까 그 얘기했던 퍼스널 홈케어가 어떻게 보면 어시스트 리빙 안에 속하는 형태도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일 여기서 빈번하게 접촉되는 데가 뭐냐면은 널싱홈하고 어시스트 리빙하고 그다음에 호스피스의 관계예요. 그래서 호스피스는 널싱홈에 계셔도 받을 수 있고 어시스트 리빙에 계셔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디스차지가 되면은 보통 어디로 보내냐면 널싱홈으로 보내죠. 치료가 계속 필요하니까. 그래서 널싱홈에서도 환자에 따라서 뭐 3개월이라든지 몇 개월 돼서 차지가 되면은 집으로 가시든가 아니면은 어시스트 리빙으로 가든가, 집이 있는 환경이 안 되면 어시스트 리빙을 가든가 아니면 또 집으로 가든가. 그래서 호스피스는 어떤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어시스트 리빙에 계셔도 되고 널싱홈에 있어도 되고 댁에 있어도 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